안녕하세요. 귀속 활자에서 낭독하고 있는 황소영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해볼까요? 인간은 옛부터 자연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힘에 대해 늘 마음이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적이 가장 동경의 대상이 되어온 것인데, 옛 전설이나 신화 등에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만일 나에게 신기한 힘이 있어서 바다 위를 걸어 다닌다든지, 산 한복판을 둘로 딱 가르고 그 속을 지나다닌다든지, 혹은 먹을 것 나와라 하면 맛있는 음식물이 나온다든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이것은 비록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체념할 수 없는 인간의 오랜 염원인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과학소설이나 공상소설에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여러 가지의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실현시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아더왕 궁전의 양키는 19세기 때의 미국의 기계기사가 6세기 때의 영국의 아더왕의 궁전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근대과학의 지식을 응용하여 당시 아더왕 궁전에서 큰 권력을 쥐고 있던 대마술사 멀린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를 노리는 적을 무찌르고 영국인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6세기 때의 옛날 영국인들은 그것이 모두 신통한 마술이요 기술인 것처럼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과학기술이 한층 더 발달하게 될 미래의 사회에서는 현대인의 눈으로는 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일도 예사로운 일처럼 될지 모릅니다. 과학소설의 시조로 불리는 허버트 조지 웨일즈도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빛과 굴절률을 바꾸어 유리처럼 투명하게 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만드는 투명 인간, 동물의 몸 구조를 바꾸어 인간처럼 말을 할 줄 아는 동물 인간을 만들어내는 몰로 박사의 섬, 인간의 운동신경의 속도를 다른 인간의 눈에는 띄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새 가속제 등은 모두 이러한 과학적 방법으로 기적을 나타내보려는 아이디어에서 쓰여진 과학소설입니다. 들려드릴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도 웨일즈가 쓴 것입니다. 이 소설은 과학과 기적, 이 두 가지가 교묘히 잘 이용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포저린게이 청년이 어째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얻었느냐, 어떻게 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야기 가운데는 지구 물리학에 관한 지식이 빈틈없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이란 이 우주를 이루는 근본적 조건의 한 가지로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지상에서 쓰이는 시간은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면 자연적으로 멈춰지게 됩니다. 이 지구의 자전을 별안간 딱 멈추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나이, 허버트 조지 웨일즈. 기적이 일어났다. 롱드래곤 주점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흥청거렸다. 수많은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활쏘기 게임장의 담당 점원인 청년 포저린게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미슈라는 친구하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해봤자 하고 비미슈는 포저린게이를 깔보는 것 같은 눈초리로 흘겨보며 말했다. 기적 같은 것이 어찌 일어날 까닭이 있겠나. 그야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한번 일어났다 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나? 아무튼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특별한 인물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니까 말이야. 이봐, 그따위 소리를 했댔자 일어날 턱이 없는 기적을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렇다고만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어. 기적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장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포자링게이는 조금 흥분된 표정이 되더니 술집 한 모퉁이에서 타오르고 있는 램프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다. 예를 들어 저 램프가 보통 때라면 거꾸로 서서 그대로 탈 수야 없지 않겠어? 그치, 비미슈? 그야 물론이지. 그런데 그런데 이 자리에 특별한 힘을 지닌 인간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말이다. 포자링게이는 일어나더니 손을 램프 쪽으로 쭉 뻗었다. 먼저 정신을 집중시켜. 거꾸로 서서 타거라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에잇! 포자링게이는 갑자기 외치며 손을 뻗은 채 램프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램프는 벼란간 공중에서 거꾸로 서더니 불꽃이 밑으로 향한 채 조용히 타고 있지 않은가. 램프 곁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어 달아났다. 다른 사람들도 멍하니 입만 딱 벌린 채 램프를 지켜보며 슬슬 뒤로 물러섰다. 1초, 2초, 3초. 여전히 램프는 거꾸로 선 채 타고 있었다. 포자링게이는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숨이 가빠지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턱이 없지. 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램프는 갑자기 확 타오르더니 땅바닥에 툭 떨어졌다. 램프는 산산조각이 나고 석유는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다행히도 불이 꺼졌으므로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모두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그거 참, 우리 눈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눈의 착각이야. 아니야, 틀림없이 요술일걸? 포자링게이가 요술을 부려서 우리를 홀린 거야. 포자링게이는 깜짝 놀라 그런 일이 없어요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으나 주위의 사람들이 일제히 멸시하는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는 바람에 그만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것 봐! 장난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위험한 짓을 어쩌자고 함부로 하는 거야? 비미슈가 책망을 했다. 저거 참 괘씸한 녀석이군. 얼른 썩 꺼지지 못해? 주위의 술꾼들이 떠들어댔다. 포자링게이는 변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의 책망이 쏟아져 나온 데다가 뜻밖의 일에 정신이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만 화끈 달아올라 술집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이상한 힘. 포자링게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 위에 털썩 걸터앉아 한숨을 몰아쉬었다. 아까 롱드래곤 주점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했다. 뭐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장난삼아 한 짓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때 나는 정신을 집중해서 그 램프를 보고 거꾸로 서서 타거라 하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포자링게이는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방 안에 켜두었던 촛불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정신을 집중시켰다. 공중에 떠올라라. 그러자 촛불은 공중으로 스르르 떠올랐다. 우와! 포자링게이가 주춤 뒤로 물러나면서 큰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촛불은 방바닥에 툭 떨어져 꺼지고 말았다. 그는 한참 동안 캄캄한 방 안에서 몸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뚝 서 있었다. 역시 엄청난 일이 생기는군.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촛불에 불을 켤 생각으로 호주머니를 뒤졌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성냥이 없었다. 성냥이 있었으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순간 포자링게이의 손에는 어디서인지 모르게 성냥갑이 날아들어왔다. 기적은 또 일어났다. 포자링게이는 다시 한번 더 실험을 해보았다. 그는 양초를 꽂아 세우고 말했다. 촛불아,
켜져라. 그랬더니 양초의 불이 확 켜지는 게 아닌가. 이거 참 신통하구나. 포자링게이는 큰 소리로 감탄했다. 이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진 특별한 인물,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그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컵에 물을 담기게 하고, 뱀이 나타나게 했다가 물러가게도 하고, 또 종이 쪽지를 공중으로 띄워도 보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니 그는 만족스러웠다. 그때는 벌써 밤 1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너무 늦게 자다가는 내일 일에 지장이 생긴다. 이젠 자야지. 포저링게이는 옷을 벗으면서 또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해냈다. 나를 침대에 뉘어라. 그러자 그는 침대 속에 들어 누워졌다. 보들보들한 새 잠옷을 꺼내어 내게 입혀다오. 이번에도 명령대로 되었다. 그는 눈을 감고 또 명령했다. 기적이여, 이번에는 나를 푹 자게 하라.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한 포저링게이는 벌써 쿨쿨 잠들어 있었다. 지옥으로 꺼져라. 다음 날 아침, 포저링게이는 7시 정각에 눈을 떴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어제 저녁 일이 모두 꿈이 아닐까 하고 여겨졌다. 그래서 시험 삼아 햄 에그를 다오 하고 말해보았다. 그러자 식탁 위에는 방금 구운 듯한 맛있는 햄 에그가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다. 과연 꿈은 아니었다. 포저링게이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직장으로 출근했다. 아침 무렵 활쏘기 게임장 일은 꽤 바빴다. 청소다 뭐다 하며 모조리 혼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일은 누워서 떡 먹기였다. 기적의 힘으로 청소도 정리도 눈 깜짝할 동안에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이거야말로 통쾌하구나. 포저링게이는 얼마나 즐거웠던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기적의 힘을 쓰는 데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았다. 무심코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날에는 또 어쩌냐게 술자리에서처럼 나쁜 장난이라 야단 맞을 염려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써먹을 만큼 익숙하지도 못했다. 가령 자전거를 타는데도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탈 수 없듯이 기적은 자전거 타기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저링게이는 근무를 마치고 인적이 없는 가스공장 뒤로 가서 기적 연습을 실컷 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그는 언제나 짚고 다니던 지팡이에다 장미꽃을 피워보기로 했다. 시험을 해보자 지팡이에는 당장 아름다운 장미꽃이 방실방실 피어나서 주위는 온통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 찼다. 그때 뒤편에서 어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장미꽃이 만발한 지팡이를 들키는 날에는 또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포저링게이는 서둘러 원래대로 돌아가라 하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돌아가! 라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지팡이는 무서운 힘으로 뒤로 돌아갔다. 그러자 이게 뭐야? 성난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에이, 누구냐? 찔레덩굴을 던진 놈이? 무릎이야. 포저링게이는 급히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이 근처를 순찰하던 낯익은 경찰관이 아닌가. 경찰관은 오만상을 찌푸리고 턱수염을 쓸면서 포저링게이를 노려보았다. 너는 어쩌녕 롱드래곤 주점에서 장난쳐서 램프 부순 녀석 아니냐? 참으로 죄송합니다. 포저링게이는 어떻다고 변명할 길이 없어서 어물어물 사과했다. 또 오늘 저녁만 해도 이런 컴컴한 곳에 숨어서 남한테 찔레동굴을 집어던지다니. 대관절, 어째 그런 장난만 골라가며 하는 거냐?
그것은 이거 야단났네. 어서 말 좀 해보라고. 그게 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 택도 없는 소리 작작해라. 너는 경찰관을 찔레 동굴로 때렸단 말이다. 그런 엉터리 수작이 통할 줄 아냐? 어쨌든 파출소까지 가자. 경찰관의 말을 듣자 포저링게이는 약이 바짝 올랐다. 이 멍텅구리 같은 엉터리인지 아닌지 본때를 보여주마. 너 같은 거 당장 지옥으로 꺼져. 이렇게 말한 순간 포저링게이는 눈을 부릅떴다. 방금까지도 눈앞에 버티고 큰소리치던 경찰관의 모습이 싹 사라지고 만 것이 아닌가. 그는 사방을 정신없이 두리번거렸으나 경찰관의 모습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 뉘우침. 이튿날 아침 신문에 그 경찰관에 관한 기사가 대문짝만큼 크게 보도되었다. 순찰 중인 경찰관이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경찰에서는 발을 헛디뎌 템즈강에라도 빠져 죽은 것이 아닐까 하고 배와 잠수부를 동원해서 강물에서 시체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포저링게이는 그만 기가 탁 죽고 말았다. 그 경찰관은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내가 지옥으로 가라고 소리친 순간에 싹 없어지고 말았으니 역시 지옥으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만일 저 세상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나같이 죄 지은 자도 반드시 지옥으로 가겠지? 그리고 악마들에게 시달려 고통을 받겠지. 포저링게이는 일요일 밤 가까운 교회로 갔다. 빼빼 마르고 휘청거릴 만큼 키가 큰 매딩 목사는 여간 기쁜 게 아니었다. 좀처럼 교회에 오지 않던 포저링게이가 끝까지 설교를 귀담아 들었을 뿐 아니라 꼭 상의할 말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서재에 마주 앉자 포저링게이는 대뜸 말을 꺼냈다. 목사님, 실은 저 참회를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실은 제가 어제 경찰관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것 같아요. 저 신문에서 행방불명이라 떠들썩한 그 경찰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매딩 목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믿어주시진 않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기적을 일으킬 힘이 있거든요. 그런 시시한 소린 그만두게. 난 바쁜 몸이니 어서 돌아가 주게나. 매딩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포저링게이는 당황하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기적을 일으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담뱃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비꽃 화분이 되어라. 담뱃갑은 어느 사이에 화분으로 변했다. 매딩 목사는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이거 참 놀랍군. 자네 마술사였군 그래.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마술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금붕어 항아리가 되어라. 제비꽃 화분은 금세 금붕어 항아리로 변했다. 포저링게이는 그것을 또 비둘기로 바꾸고 또 토끼로 바꾸고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담뱃갑으로 되돌려 놓았다. 매딩 목사는 어안이 벙벙해져 포저링게이의 기적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만하면 아시겠죠, 목사님? 직접 내 눈으로 보았으니 참말로 믿을 수밖에. 포저링게이는 그날 롱드래곤 주점에서 비미슈하고 벌였던 논쟁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는 매딩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참 어려운 문제로군.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난생 처음 들었으니까. 메딕 목사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포저링게이는 실망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데다가 장시간 설명하며 기운도 쪽 빠져 있었다. 메딕 목사는 그와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요리사의 솜씨가 형편없는 데다가 매우 게으름뱅이였기 때문에 음식은 아주 맛이 없고 먹어볼 것이 없는 빈약한 것이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제 기적의 힘으로 맛있는 걸 좀 상에 올려놓을까요? 포저링게이가 말하자 목사는 매우 기뻐하며 아, 그러면 나는 먹음직스럽게 두꺼운 스테이크하고 샐러드와 계란 요리,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가 있으면 좋겠군. 주문한 요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식탁 위에 가득히 차려졌다. 포저링게이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기적의 힘으로 만들어내어 두 사람은 사이좋은 친구처럼 먹고 마셨다. 목사는 술 기운이 얼큰이 돌고 배가 부르자 아까까지의 걱정이 싹 달아났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옳지. 내가 왜 미처 이런 생각을 못했던고. 여보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네. 메딕 목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자네는 기적의 힘으로 경찰관을 지옥에 보냈잖나. 또한 기적의 힘으로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면 그것으로 죗값은 치러지는 거라네. 아, 그렇겠군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거야 뻔하지 뭔가. 마음씨가 나쁜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어야 하는지 또 도와야 하는지 일일이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르쳐주고 말고 이 맛있는 포도주를 한 병만 더 마시고 출발하도록 하세. 두 사람은 하늘이라도 날 듯한 유쾌한 기분이 되어 그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말았다. 밤거리에는 주정꾼들이 술에 잔뜩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다. 메딕 목사는 곧 포저링게이에게 명령했다. 저 주정뱅이들을 제정신으로 돌아가게 해줘. 예, 알겠습니다. 포저링게이가 한쪽 손을 살짝 흔들고 입속으로 모라모라 중얼거리자 주정뱅이들은 한꺼번에 술이 다 깨어버렸다.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한동안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으나 이윽고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옳거니? 됐어.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메딕 목사는 의기양양하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 길로 나섰다. 거리에는 사람과 마차가 붐볐으나 길이 나쁜 데다 좁은 탓으로 혼잡을 빚고 있었다. 이번엔 저 도로다. 저것을 훌륭한 도로로 싹 바꿔놔봐. 포저링게이가 도로를 바라보며 입속말로 두세 마디 중얼중얼하자 도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쭉 곧고 넓고 깨끗한 포장도로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조금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것이었다. 더러운 개천을 물고기가 뛰노는 깨끗한 물로 바꿔놓았다. 방금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낡아빠진 다리를 튼튼한 새 다리로 바꿔놓고 질퍽질퍽한 늪지의 물을 말려버리는가 하면 허물어진 선창가를 깨끗이 수리하기도 했다. 거기까지 해나갔을 때 교회의 종소리가 새 시를 알려주었다. 포저링게이는 깜짝 놀라 벌써 새벽 3시가 되었네. 이제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지.
무슨 소릴? 아직 시작일 뿐이 아닌가? 기적의 힘에 홀딱 정신이 빠진 매딕 목사는 꾸짖듯이 말했다. 아침까지는 이 동네를 완전히 새 마을로 만들어 놓아야 하네. 하지만 저는 직장에 나가야 하고 또 너무 늦게 돌아가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그런 일엔 더 신경 쓸 것 없어요. 매딕 목사는 어째서 그런 것도 모를까 하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의 그 기적의 힘으로 시간을 딱 멈추게 하면 되지 않나, 이 사람아. 그러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아침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간이 멈추나요? 간단한 일이지 뭐. 매딕 목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지구상에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건 무슨 까닭인가?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 지구의 회전을 멈추게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렇군요. 목사님은 과연 머리가 좋으시네요. 포저링게이는 두 발을 딱 벌리고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구야, 멈춰라! 내 탓이다. 다음 순간 포저링게이는 무서운 속력으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니, 그뿐이 아니었다. 매딕 목사도, 옆에 서 있던 마차도, 길을 가던 들깨도, 나무도 돌도 무엇 할 것 없이 송두리째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고 만 것이다. 한순간 포저링게이는 무서운 회오리바람에 휘말린 것이라 여겼다. 기적이여! 나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놓아다오! 이렇게 외치자마자 그는 엉망진창으로 부서져 버린 빌딩의 옥상에 사뿐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관절 어찌 된 영문일까? 동네는 마치 무서운 폭격을 당한 것처럼 형편없는 폐허가 되어 있던 것이다. 빌딩은 무너지고 목조 건물은 그 자리에 폭삭 내려앉고 지붕이나 가로수가 날아가 버리고 온 하늘에는 벽돌과 돌과 나무와 인간, 소, 말, 돼지,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날고 있었다. 지옥 세계에 밑구멍이 빠져버린 것처럼 무서운 태풍이 휘몰아치고 눈알이 터져 달아날 듯이 번갯불이 번쩍번쩍 빛나고 천지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야? 이 폭풍우는 여간한 폭풍우가 아니다. 포자링게이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철근에 매달리며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문득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밤하늘에는 희푸른 달만 비치고 있었다. 그야말로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이었다. 혹시나 이 폭풍우도 내 탓이 아닐까? 포자링게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나는 지구야 멈춰라 했을 뿐이지 폭풍우야 불어라, 지진아 일어나거라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그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가만히 있자. 나는 시간을 멈추게 하기 위해 지구를 멈추게 했어. 지구는 시속 1600km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딱 멈추게 했으니 그럼... 포자링게이는 등골이 오싹했다. 만일에 맹렬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마차를 갑자기 세우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좌석에서 쏟아져 넘어지게 된다. 그 탄력이 더 강하면 마차 밖으로 탁 튀어나갈지도 모른다. 만일에 그 마차가 지구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속 1600km로 달리고 있는 지구가 벼랑간 멈추어 버린다면 물론 지구상에 있는 것은 모조리 대포의 탄환보다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도시도, 마을도, 빌딩도, 집도, 다리도, 인간도
세계 속의 모든 것이 그 탄력에 의해 부수어지고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그의 기적의 힘이었던 것이다. 아, 참으로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그 경찰관을 지옥으로 보낸 죄값을 치르기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나는 세계를 멸망시켰다. 살인자다. 포저링게이는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때 문득 바다 쪽을 바라본 그는 무서운 광경에 정신이 쏠렸다. 해일이었다. 바다도 역시 기적의 힘으로 뒤흔들려 하늘을 뒤덮는 듯한 무서운 물벼락이 점점 휘몰아쳐 오는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이 전과 같이. 포저링게이는 필사적으로 그 파멸을 막으려 하였다. 그만 멈춰라. 제발 좀 가라앉아다오. 그는 밀어닥치는 물벼락을 향해 외쳤다. 그러나 기적도 헤일한테는 이기지 못하는지 여전히 자꾸 몰아닥쳐 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아, 그쳐라! 하며 있는 힘을 다해 크게 외쳤다. 그러나 바람은 그의 말을 날려버리려는 듯이 한층 더 세게 불어닥칠 뿐이었다. 폭풍우여, 가라앉아라! 번개야, 멈춰다오! 그는 두 손 모아 비는 마음으로 간절히 외쳐댔다. 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사그라져 버렸던지 아니면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포저링게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맸다. 차라리 처음부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얻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자꾸 불어닥치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지 않으려고 철근을 꼭 붙잡고 안간힘을 쓰며 막 눈앞에 밀어닥친 해일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기적이여, 기적이여, 잘 들어다오. 이제 간절히 바라노니 나한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걷어가다오. 나로 하여금 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그는 하늘을 우러러 정성껏 빌었다. 기적이여, 이젠 그만해다오. 아무 일도 없었던 옛날로 날 돌아가게 해다오. 나로 하여금 롱드래곤 주점에서 처음 기적을 일으켰던 그 전 상태로 돌아가게 해다오. 포저링게이는 눈을 감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바람의 기운이 싹 떨어진 느낌이 들고 주위가 캄캄해졌다. 무서운 소리가 딱 그치고 고요가 온 세계를 둘러쌌다. 역시 안 되는구나. 끝내 세계의 끝장이 날 판이구나.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주위가 와글와글 소란스러워졌다. 그는 퍼뜩 눈을 떴다. 이곳은 다름 아닌 롱드래곤 주점이 아닌가. 주위에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낯익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웃고 성내고 이야기하고 흥청거렸다. 그의 앞에는 친구 비미슈가 맥주잔을 들고 남을 깔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전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포저링게이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그도 지금까지의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아니 이것 봐. 그따위 소리를 해봤자 하고 비미슈가 말했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날 까닭이 있겠나? 그야 쉽사리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야. 한번 일어났다 하면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나? 포저링게이는 어쩐지 언제 어느 곳에서
똑같은 말씨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다. 아무튼 기적을 놓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저 램프가 보통 때라면 거꾸로 서서 그대로 탈 수야 없지 않겠어? 그치? 하지만 기적의 힘이라면 그 순간 램프가 벼랑간 공중으로 떠오르고 거꾸로 되더니 조용히 불꽃을 태우기 시작했다.